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파트 2 소피반입니다. 네, 똑같은 모양새로 나왔죠? 자, 여러분 이제 커피숍에 다 오셨죠? 이제 커피숍에서 쓸 수 있는 표현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커피에 대한 그 질문 중에서도 미국의 커피가 많이 쓰고 많이 뜨겁다는 말씀을 하셔갖고 저는 솔직히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한 질문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이었었는데요. 커피가 너무 쓰니까 커피 아니면 너무 뜨거워서 요만큼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물을 타달라, 아니면은 얼음을 하나 넣어주거나 얼음 2개를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의외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커피를 주문을 하면서 그 직원에게 커피 요만큼 주고 나머지 물을 타주세요 라고 말은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게 참 아래오케 황송하오나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은 있습니다. 따로 얼음을 한 잔 옆에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좀 섞으시면 되겠죠. Can you give me a glass of ice water on the side? 옆에 한 잔 주세요. 아니면 우리 스타벅스 표현에서 한 것처럼 Can I get a small cup of ic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같이 해볼까요? Can I get a small cup of ice?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하시거나,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짐이 많아서 나는 진짜 여분의 컵도 받기 싫고 그렇게 복잡한 거 싫다라고 하면 얼음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씀 정말 하시고 싶으면요, Can you put a piece of ice cube in it?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세요. Can you put 넣는 건데 얼음 그 큐브 한 덩이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a piece of ice cube, 거기 안에다가 넣는 거니까 in it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얼음을 꼭 2덩이를 넣으셔야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Can you put 2 pieces of ice cube in it?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그 외에 주셨던 질문들을 같이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미 얼굴은 알고 있고 이 이름도 한번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다음에 만났는데 이름을 잊은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그럴 경우 friend라고 그냥 불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friend라고 부르시면 안 되세요. 예, 왜냐면은 아니 얼굴을 알고 이름도 모르는데 우리 friend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그냥 이름 한번 다시 물어보시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요, 이름 한번 다시 또 물어보면 좀 너무 미안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전혀 걱정하시지 마시고 다시 물어보셔도 돼요. 자, 여러분, 원래는 있었는데 기억에 가물가물해서 다시 한번 내 생각에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 remind를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거를 써서 문장을 만들면요, Can you remind me of your name again?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Can you remind me of your name again? 네, remind, 다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your name, 네 이름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Can you remind me of your name again? 그렇게 하시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원래 이름 알았는데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미안한데 내가 원래 사람 이름 잘 기억 못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미안, I'm sorry. 잘 기억 못해, 뭘 잘 못해 라고 하시는데, 우리 한국에서 수거라고 하면서 외웠던 be good at 아니면 be bad at 뭐 이렇게 배웠죠. 뭘 잘하다 못한다. 그런데 그게 어떤 things에 해당하는 거면, 그래서 I'm really bad with names. 나 정말 사람 이름 잘 기억 못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문장 한번 해볼게요. I'm sorry, I'm really bad with names. Can you remind me of your name again?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sorry, I'm really bad with names. Can you remind me of your name again? 그렇게 하셔서 네, 그 상황을 이제 모면하시면 되세요. 주차할 때 제가 여기 무료 주차 되나요? 라는 표현에 대해서 Do you have free parking? 이라는 표현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호기심도 있으시고 또 영어에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았어요. 이분의 질문은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을 받거나 뭐 서비스를 받는 건데, 라떼 같은 거 우리 살 때 Can I get a latte? 이런 것처럼 Can I get a free parking? 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은 이게 서비스라면 Can I have a free parking service? 이렇게 말은 못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못해요. 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못하는 이유는요, 동사 have 때문이에요. 동사 have는요, 우리가 그냥 가지다 이렇게 떨렁 알고 있는데 possess, 뭔가 소유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무료 주차를 해주는 시스템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Do you have free parking? 은 말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파킹 스페이스나 파킹 롯을 갖고 있는 소유의 의미로 갈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Can I have나 Can I get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질문은 한 어머니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아이의 과외 활동, 그러니까 액티비티를 하는데 이제 방학 동안에 한국을 가서 그거를 잠깐 중단해야 되니까 돈 내는 거를 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꼭 이 어머니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을 수가 있겠지요. 뭐 헬스클럽을 다닌다던가 아니면 어떤 동아리를 이렇게 돈 주고 다니는데 잠깐 빠지게 되면 거기를 연간 회비를 내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잠깐 멈춰야 되는 경우 여러분 stop payment 이렇게 먼저 나오시죠. 근데 stop payment 하면요. 그 이제까지 돈 내는 거 쭉 다 멈추라는 뜻이 돼요. 자, 잠깐 이렇게 들고 꽉 쥐고 놓지 마. hold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can you put the payment on hold?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같이 해볼까요? Can you put the payment on hold? 아니면은 매달 달달이 빠져나가는 돈이니까 monthly payment를 붙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Can you stop my monthly payment?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요. 이렇게 잠깐 멈춰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은 왜 멈추게 하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요. 여름방학 동안에 한국을 갈 거라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쓰시는 표현은 We'll go to Korea during the summer vacation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We'll be in Korea는 괜찮습니다. 거기 계속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We'll be in Korea during the summer vacation 하고 vacation 때 내시고요. 그냥 during the summer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돼요. 다 summer vacation인 줄 이해를 하니까. 자, 우리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We'll be in Korea during the summer. 여름방학 잘 보내고 오시면은 다시 그러면 언제 돈 내면서 시작해요? 라는 질문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자, 언제가 가장 궁금하니까 when 먼저 튀어나오시고요. 우리 달달이 내는 돈에 대해서 쭉 이제 또 내는 거잖아요. 한 번 내는 payment가 아니라 여러 번 낼 거기 때문에 payment로 복수 표현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언제 다시니까 restart가 되면 돼요. 그래서 When should we restart the payment? 라고 하시면 되세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en should we restart the payment? 되셨죠? 다섯 번째 질문은 이것 또한 여러분이 한국어를 들으셨을 때 그 단어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영어식의 사고로 좀 바꾸셔야지 통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동상을 주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었습니다. 우동상을 주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공항에서 오버북이 돼서 탑승 거부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탑승 거부를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똑같이 우리 한국어로 기준이라는 말을 지금 썼지요. 영어적인 사고로 바꿨을 때는 달라지게 됩니다. 통역을 만약에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한국어로 갖는 이 생각의 뜻을 바꾸면서 영어로 가서는 안 돼요. 이 뜻을 꼭 잡으면서 영어로 전달을 해도 원어민에게 그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게 좋은 소통이겠죠. 기준은 우리 딱 떠오르는 거 스탠다드가 있죠. 그런데 그 스탠다드에 대한 내용은요. 이렇게 정말 등급이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드리자면 A 학점을 맞기 위해서는 91점부터 100점에 해당해야 되고 B 학점을 맞기 위해서는 뭐 81점부터 90점까지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스탠다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의미는 아이들이 뭐를 해야지 그 우동상을 받는 거죠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What do students have to do to get an excellent student award 정도가 될 수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at do students have to do to get an excellent student award?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내 뜻을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원어민에게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선 이 원어민의 생각으로 바꾸셔야지만 좋습니다. 두 번째 그 기준 있잖아요. 오버북돼서 승차 거부가, 탑승 거부가 되는 기준은 뭔가요? 라고 하실 때 기준이 뭐 몸무게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등급으로 짜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How do you decide? 정도가 좋겠어요. 어떻게 니네들이 결정을 하는 거야? 이건 거죠. How do you decide? 그런데 어떠한 승객들이라고 콕 집은 그 선택이 있으면은 which가 딱 적당해요. 그래서 which passengers가
탑승 거부를 당하는 건요, get bumped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which passengers get bumped 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탑승 거부, get bumped. 그냥 이렇게 말해요. 한 문장으로 하시면 How do you decide which passengers get bumped? 이 정도가 되겠죠.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How do you decide which passengers get bumped? 네,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 탑승 거부를 당하신 그 분이 질문을 많이 좀 주셨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네,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이 상황과 관련되고 또 우리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서 뭔가 부딪히는 상황에 대한 그 표현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같이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파트 2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또 쭉 딸려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질문, 정육점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상관없어 하고 막 채널 멈추시고 방송 막 딴 데 돌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방송 오래 보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한국에서 영어를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영어권으로 넘어오시면은 안 들려요. 그리고 말도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편식을 해서, 그리고 실제 쓰이지 않는, 그리고 사실은 영어적인 사고로 돌리지를 못해서 말이 더 나오지 않는 거가 있거든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생각을 어떻게 한 번에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뤄드리는 정육점 표현도요, 꼭 이 표현을 정말 외우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나와야만 되는 그런 말들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우리는 한국 정육점에 가면은 카레 할 거예요, 잡채, 불고기 할 거예요, 갈비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미국 정육점에서 아무리 그런 요리를 말해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죠. 그쵸? 그리고 카레는 좀 알까? 왜냐면 외국 음식이니까. 카레도 몰라요. 미국 사람 고기 자르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요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고기를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자르냐, cut. 그리고 얼마나 지방을 가지고 있냐 해서 그 fat이 있겠죠. 여기에서 cut은요, 어떻게 잘라주는 그 형태고요. 우리가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어떻게 잘라주세요 라는 말 할 때는 cut 이라는 말 안 하고요, slice를 더 많이 써요. 여러분이 고기의 두께와 그리고 지방의 정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게 되지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우리가 빨리 물어보는 게 있어요. 가격. 무게당 얼마예요? 우리 한국은 근수당 얼마를 따지겠지만 영어는 파운드를 써서 파운드당 얼마예요? 이런 말씀을 먼저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how much per pound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How much per pound 먼저 물어보시고요. 이제는 어떻게 잘라달라 라는 말씀을 하셔야겠죠. 고기의 두께에 따라서 말씀을 하실 때 고기를 두껍게 잘라주세요, 얇게 잘라주세요, 우리 이런 말을 하죠. 고기 두껍게 잘라달라고 할 때는 Can you slice it thick? 끝입니다. Can you slice it thick? Can you slice it thick? Can you slice it thick?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세요. 얇게 썰어주세요 라고 하실 때는 thick은 안 되는데요. thin 같은 경우는 ly를 끝에 붙여서 부사형으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Can you slice it thinly?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얇게 썰어주세요. Can you slice it thinly? 자, 그런데 우리가 썰어줄 때 정말 얇게 썰어주세요. 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얇을 때 이 종이장만큼 얇아서 paper thin 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Can you slice it paper thin? 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Can you slice it paper thin? 그렇게 얇게는 아닌데 그보다 약간 두껍게 또 썰어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미 배우신 표현 활용하셔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얇게 썰어주세요. 그런데 종이장만큼 얇게는 이거죠. 그래서 Can you slice it thinly but not paper thin?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문장으로 해볼까요? Can you slice it thinly but not paper thin? 생각을 조금 바꿔서 이 종이장만큼 얇은 것보다는 좀 두꺼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Can you slice it thicker than paper thin? 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Can you slice it thicker than paper thin?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자, 기름기 이제 지방 떼주세요 라는 말 하죠. 지방을 cut 하는 것보단요, 있는 고기에서 다듬어내는 그림이 있어서 trim을 쓰게 됩니다. trim. 그리고 다듬어서 떼버리죠. 그래서 off를 같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can you trim the fat off를 쓰시면 되세요. Can you trim the fat off? Can you trim the fat off?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아니면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지방기가 없이 이렇게 날씬하면서 마른 사람 lean 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Can you give me a lean cut? 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cut은 고기를 자르는 그 형태니까 Can you give me a lean cut? 이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고기 부위 이제 용도에 맞게 사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고 가서 좀 씻고 저도 좀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일을 가고 그럴게요. 여러분도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